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역함수의 그래프, 일단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대칭인데, 일단 y는 x대칭이 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역함수를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래프와 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함수의 점을 찍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자,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fa는 b라면 요걸 역함수로 썼을 때 f 역함수 b는 a라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부터 먼저 출발했어요. 자, 역함수를 적용하면 역함수의 성질에서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좌표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자, x 좌표가 a일 때, 자, 원래의 함수가 a, b를 지난다는 뜻이죠. fa는 b라는 뜻은 원래의 함수가 a, b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함수는 이 점을 지나요. 자, 그런데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a, b와 b, a는 우리가 대칭 관계로 볼 때는 y는 x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항상 y는 x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역함수를 설명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나 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y는 x의 구조, 이게 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뜻은 역함수가 b, a를 지난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a, a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래서 역함수와 원래의 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a, b와 b, a가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이 모든 그래프, 그러니까 원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조건 다 성립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을 하나하나를 모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의 그래프와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f'x 아니 f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y는 fx가 있다면, 자, 또 하나의 f 인버스 함수는 당연히 y는 x 대칭 관계에 있어야겠죠. 아까 있었던 fa는 b, f 역함수 b는 a라는 것을 하나씩 우리가 그래프에서 나타내다 보면 점들이 모아져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의 성질들이 다 모아져서 y는 x 대칭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면,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거랑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y는 fx라면 얘는 y는 f 인버스 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모조리 전부 다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 y는 x 대칭 관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이죠?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와 비교를 한 거겠죠.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라는 거, 요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프의 관계에서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일단 전제 조건으로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다. 이거를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y는 fx라는 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x equal f inverse y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정역과 치역, 즉 정역과 공역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확인한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x에 관하여 정리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하여 새롭게 만든다. 자, 그럼 결론은 1대1 대응은 당연한 거니까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하나는 x에 대하여 정리한다. 두 번째, x, y를 서로 바꾼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에 원래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요.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된다는 거,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가장 쉬운 직선부터 보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냥 여기다 정의역까지 이렇게 부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순서를 봅시다. 자, 이게 현재 fx죠. fx.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으로 정리를 하래요. x는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x는으로 정리한다면 2분의 1 y-1이 될 거예요. 자, 스텝 2가 끝났죠, 지금. 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텝 2와 스텝 3. x에 관하여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x, y를 바꾸라고 했죠. x, y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함수, 얘가 f 인버스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확인하라고 했죠. 자, 그럼 출발지부터 봅시다. 자, 처음에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죠. 정의역이죠. 그럼 정의역이 어떤 원래 함수의 치역을 만드는가를 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1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역이 됩니다. 뭐의 치역이죠? 원래의 함수의 치역이죠. 자, 근데 원래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로 바뀌면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죠? 자, 원래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새롭게 정의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 뒤에 이 정의역까지 써줘야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치역이 뭔가, 물론 치역은 써줄 필요가 없지만 자동으로 나오니까 굳이 이 역함수의 치역을 쓴다면 치역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까지 쓰라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차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역을 조정을 해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어줘야 돼요. 옆에다가 정의역을 적어보겠습니다. 이 정의역이 있을 때만 역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방금 쓴 부분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자, 그리고 저 그래프를 보면 대칭축이 1이죠. 1이고 대칭축의 왼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대칭축이 x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 이퀄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이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가 돼서 여기서 바로 치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함수의 치역을 구해보면 치역은 뭐가 되죠?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될 거예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자, 뭐라고 했죠? 처음에 x는으로 나타나라고 했죠? 자, x는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 봅니다. 자, x-1의 제곱은 y, 2가 넘어가니까 y-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1로 얘를 풀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x는으로 정리를 해보면 x는으로 정리하고 xy로 바꾸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x는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1 뿔마 루트 y-2가 되고요. 자, 최종적인 y는 얘가 지금 역함수죠. 최종적인 y는 1 뿔마 루트 x-2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f 인버스 함수를 구한 거예요. 현재 완성은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뭐냐? 정의역과 치역이죠. 자, 그러면 원래 함수의 치역에서 역함수의 정의역을 찾아냅니다.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야 되고요. 자,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에서 역함수의 치역을 찾아냅니다. 그럼 치역은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뿔마가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1 마이너스 루트 x-2만 최종적인 역함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으로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역함수의 치역이 되겠죠.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역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치역이고 얘가 정의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2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완전적으로 만들어서 x는으로 나타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자, 똑같은 2차 함수인데 이번엔 위로 볼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써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 1대1 대응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x의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1대1 대응을 꼭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x는 2가 되겠죠. 자, 꼭지점을 구해보면 자, 꼭지점은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2,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정의역, 치역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자, 원래 있던 얘는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치역을 찾아보면 치역은 꼭지점이 2,4니까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 x는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x는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자, 정리를 해주면 x-2의 제곱은 4-y가 되고요. x-2는 뿔마 루트 4-y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으로 정리할 때는 2가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최종적으로 y는이라고 쓰면 이게 2 뿔마 루트 4-x라고 역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할 거 있죠?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확인할 텐데 원래의 함수의 치역, 이게 바로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 이게 바로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확인해 보면 얘가 역함수의 정의역이고 얘가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치역을 보니 y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여기서 이 두 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y는 2 플러스 루트 4-x만 최종적인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응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x는으로 바꾼 다음 xy 위치를 바꾸고 마지막에 정의역과 치역 부분만 잘 확인해주면 완벽하게 역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그게 되게 그래프적인 의미가
있고 가장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y는 x가 역함수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제 교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차피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둘이 서로 무슨 관계죠? 이 두 개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에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죠. 이 두 그래프는 y는 x 대칭입니다. 그래서 교점간의 관계를 만들 때는 항상 y는 x라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일반적인 fx를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그 역함수를 구할 때는 역함수 그래프 자체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그림은 항상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y는 x라는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요. 자, 그러면 fx가 때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y는 fx가 y는 x랑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방금 교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y는 fx와 뭐의 교점이죠? y는 x의 교점이 됩니다. 자, 만났기 때문에 교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역함수를 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역함수를 구한다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y는 f의 인버스 x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방금 봤듯이 이 점 P는 y는 f 인버스 x가 지날 수밖에 없죠. 이건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y는 fx와 y는 x의 교점 P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입니다. 존재한다면 y는 f의 역함수도 반드시 점 P를 어쩐다? 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건 필연적인 이야기죠. 이 상황은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역함수가 먼저 존재했다고 할게요. 자, 요런 f 인버스 x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y는 f의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교점을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점 q는 바로 어느 점이죠? 이 점이 바로 q가 될 겁니다. 자, 근데 f 역함수를 한 번 더 역함수를 했을 때 우리는 fx를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얘의 fx의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fx가 만들어지겠죠. 교점이 나오도록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f의 역함수를 먼저 그렸는데 이 f의 역함수랑 만나는 저 q라는 점이 또 뭐가 지나고 있죠? y는 fx가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주장은 어떤 주장이죠? 역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 q, y는 fx도 뭐라고 할 수 있죠? 반드시 점 q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y는 fx와 y는 x의 교점, y는 f의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또 다른 역함수를 반드시 지나게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y는 fx와
그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어떤 거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 말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프의 관계를 보고 이게 어떤 해석인지를 잘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게 그래프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크게 증가와 감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x1보다 x2가 크면 함수에 찍히는 포인트가 x2가 더 크다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 그려본다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fx라고 합시다. 자, 함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y는 x랑 만난다는 보장은 없겠죠. 교점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증가함수가 교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는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가 교점이 있는 경우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x값이 커지는데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y는 x와 y는 fx가 교점이 있는 상황의 그림이 되겠죠. 그럼 교점은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이거는 교점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y는 fx와 y는 x가 교점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건 x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를 반드시 뭐가 지난다? 역함수가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역함수를 진하게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y는 f의 역함수 x가 될 거고요. 자, 확실한 사실. 자, y는 x와 y는 fx가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 자, 정리를 해봅시다. 교점 x 이퀄 알파와 베타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베타에서 fx와 f의 역함수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점이 있다면 뭐가? y는 x와 y는 fx의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이 반드시 y는 역함수, fx의 역함수가 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를 좀 더 복잡하게 그려봐도 이런 일은 똑같이 성립하는데요.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똑같이 y는 x가 지나고 있어요. 이 그림은 y는 fx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f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3개의 교점은 반드시 f의 역함수가 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성립한다? f 알파와 f 역함수의 알파는 같다. f 베타와 f 역함수의 베타는 같고 f 감마와 f 역함수의 감마가 똑같다는 성질을
반드시 같게 됩니다. 그럼 보나마나 여기다가 역함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삐뚤어졌지만 역함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위의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필요충분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함수일 때가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런 증가함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지점은 이거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면, 맞죠? 교점이면 그 교점은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교점이다. 자, 오른쪽 화살표 성립하죠? 자, 왼쪽 화살표도 보겠습니다. y는 fx와 역함수의 교점이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인가? 이건 무조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증가함수일 때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소함수도 잘 관찰을 해야겠죠. 자, 감소함수는 이제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소함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면 fx2, fx1 이게 반대로 바뀌는 거, 요거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감소함수도 위에 있는 똑같은 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면 이 교점은 반드시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교점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오른쪽 화살표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소함수일 때는 왼쪽 화살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경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로, 자, y는 x-1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현재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범위를 써줘야 됩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럼 현재 이 명제에서 자, 왼쪽 화살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말은 이 말이죠. 함수와, 자, 원래의 함수죠. fx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등장하면 그게 반드시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1의 제곱,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의 제곱을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다면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1,0에서 접하는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게 현재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그릴 텐데, 역함수를 그릴 때의 기준은 y는 x가 여기를 지나가야겠죠. 자, 이제 저 대칭 관계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 대칭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이 최대한 조건에 맞도록 그려봤는데, 자, 이제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교점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2개 있고요. 여기 3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총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3개. 교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y는 x와 fx가 만나는 점은 요 a라는 점 하나밖에 없죠. 교점은 a, b, c 3개가 있는데 fx와 y는 x의 교점은 a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화살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감소함수일 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a라는 점 도대체 뭔가 방정식 풀어보면 알겠죠. y는 x와 교점이기 때문에 자, 요거 풀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물론 근호 공식 써보면 찾을 수는 있겠죠. 2분의 3 뿔만 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x값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와 fx의 대칭 관계, 이제 역함수의 관계, 이제 이런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로 설명을 했는데 이 그래프 하나하나를 보면서 따지면서 이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